검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검찰을 뛰쳐나오면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도 쓰신 분입니다. 좀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이죠. 이현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먼저 사실은 이 책을 내면서 많이 화제가 됐고 주요 매체들에도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봤는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먼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는 법률을 적용 집행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안에서는 마치 법률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그 행태에 너무나 실망했고 충격이었고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치랬습니다. 예,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기소 수사권이라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안이 무법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과정은 앞에 있는 피의자가 나쁜 놈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동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런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수사 과정을 누가 지켜본다, 통제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도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터널 시야 그리고 확증 편향 이것을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은 그 반대로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013년에 결국은 그 중수부가 없어졌습니다만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대법원에서 무려 67%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그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쯤 되면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여러 감시기관, 수사 과정, 기소, 재판이 아니라 검사가 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있을 만큼 문제의 패단을 말씀해 주셨고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PD수첩 얘기를 인용하신 건데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건 사실 제보자 X가 한 말이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 수사권으로 자기 명예를 얻고 실적을 올리고 그리고 그 공명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래서 유명해지고 승진을 하게 되고 그런 그게 현직 검사의 입장이라면 전직 검사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그게 자기의 그 수익원이 되는 거죠. 현직 검사가 수사를 하고 전직 검사는 돈을 벌고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홍만표 같은 정관 변호사의 경우에는 1년에 수십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생활 10년, 5년 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이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것은요. 네. 자,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도 하고 여기서 수많은 이익들이 부차적으로 발생한다. 검찰을 떠난 사람, 검찰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님도 떠나지 말고 좀 내부에서 비판하고 싸우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오셨어요. 안에서 그렇게 싸우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그때는 개인적인 절망감이 너무 컸고 저는 이문정 검사 같이 강단지고 결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고 일단은 일상에서의 우울감이 너무 컸어요. 희망을 가지기에는. 지금도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집중하려는 것은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 배경 검찰의 몸도 담으셨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 제도의 오랜 수건과제였고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지 누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 무슨 의도로 이걸 깨묻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도 찬성했을 거고요. 한 달이 아니라 민주당 집권 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남아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죠. 집권 때부터 집권 때인 2017년부터 목표를 하고 있었고 그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윤석열, 김호수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다 찬성했던 거죠. 민주당이 2020년 말에 그 공수처안과 그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다음에 곧바로 진행했을 때 여전히 언론은 그때
반응 좋지 않았습니다. 뭐 네. 민주당이 무리하게 중수청을 추진한다거나 네. 너무 성급하고 공수처도 자리를 못 잡았는데 검수완박 시동을 건다. 이때도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이것은 언제 하더라도 싫은데 이유를 바꿔가면서 반대하는 거지 네.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로스쿨에서 수사하는 기법을 배우진 않아요. 네. 형사소송법, 미산소송법, 민법, 형법, 헌법, 법률을 배우지 수사를 배우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느냐. 그건 변호사로서 자기가 검사 옷을 벗었을 때 네. 정관 변호사의 수입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걸 정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직해져야 된다. 네. 아니 그러면은 나는 정말 수사가 적성에 맞아서 수사를 하겠다. 뭐 국가의 수사 역량이 걱정된다. 네네. 뭐 많은 범죄가 안정된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가셔서 뭐 중수청에 가셔서 국가 수사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면 되죠. 예. 전체 지검장 회의가 대검에서 있었죠. 전체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을 아마 배경으로 한 라디오 저희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관심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 봐라. 이거 검사의 보안 수사 같은 것들 그런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거 묻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건 우리 검사만이 잘할 수 있다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본 것 같고요. 네. 그 경쟁 관계 아니라 협력으로 경찰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야 할 문제지 우리 검찰만이 옳고 공정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 기관만이 잘할 수 있고 우리 기관만이 이 권력을 가져야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완전하게 박탈하는 건 아니고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뭔가 미비하다라는 측면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유가 된다고 보시나요? 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죠. 단점이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막상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이건 미세 조정으로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역량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네, 누가 네. 수사하는 것을 보고 네. 배우고 파견을 많이 받거나 역량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역량을 길러가야지. 그럼 역량 안 된다고 놔두면 언제라도 이게 갖춰지는 때라는 건 올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내부 얘기를 더 잘 아셨던 분이고 또 비판을 작정하고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부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이야기, 법조기자와 서로 모의를 해서 강요 미수죄로 얘기됐던 부분 무혐의 처분됐고 이 무혐의 처분 핵심 근거로는 결국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 드셨나요? 아이폰을 풀려고 네.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네. 하고 본인이 수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피의자들한테서 핸드폰 비밀번호 받아냈을 거라고요. 네.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의 이규원 검사도 핸드폰 압수수색 됐는데 메모지에다가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적어서 줬습니다. 네. 근데 검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도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해놓고는 네. 뭐 이런 말 여러 가지 최근에 본인 입장을 발표하는 거 보면 고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예, 사실 국민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한테는 한없이 온정적이고 좀 굉장히 섬세한 이유까지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99만 9천 원 세트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또 타인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다. 왜 정치적 판단하느냐 이런 빌미가 자꾸 나왔는데 그 관련 사건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까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국 장관 수사했던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도 또 한동훈 검사도 수사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잘 아실 테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 내부에서야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권력이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똘똘 뭉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은 형성되지 않죠. 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어제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그 전국 공무원 노조, 정교조가 노조의 합법 지위라든지
세월호 사건 등의 목소리를 내왔을 때 네. 국가공무원으로 법으로 처벌해왔어요. 네. 국가공무원 제66조에서는 집단행동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이유는 그 공무를 수행할 시간에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왜 다른 일을 하느냐라는 네. 취지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무원이 이익 집단화돼서 자기 주장을 하면 일반 국민의 공무 수행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네. 이 행동 거지를 검사들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죠. 자기네들은 집단행동한 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들로 처벌하면서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화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사 혹은 검찰 집단의 문화가 뭔가요, 도대체? 그냥 이익 집단이죠. 공무원이 이익 집단. 아니죠. 이익 집단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민들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내가 수사를 해서 이름을 얻고, 그리고 옷을 벗고 나서 수입을 얻고, 네. 이런 그러니까 부쳐먹는 땅, 영업공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전에 네.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든지, 네. KBS 정연주 사정을 축출하기 위해서 배임죄로 억지 기소한 거라든지, MBC PD 수첩의 그 광우병 보도 사건. 네네. 그런데 그때 나서준 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국민이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거들떠주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 이두봉 검사장은 그 서울시 공무원 간접 사건, 유호성 씨가 무죄 받고 나니까, 네, 다른 건으로 또, 네. 네, 보복 기소한 걸로 공소권 남용으로 네. 법원에서 판결 받으신 분이 네.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 거론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특수부 이제 인지 수사를 하는 곳이죠. 뭐 이렇게 고소장을 받아서 수사하는 게 아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은 지난 정부도 적폐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권 혹은 이 권한을 활용을 했습니다. 계속 정치 권력과 검찰의 권한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다른 조직에 가도 역시 이런 권한이 살아있는 한 정치 권력과의 관계, 뭐 앞서 돈도 말씀하셨지만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 바꿔 나가야 될 그런 고민들 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검찰이 가진 권한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네. 뭐 수사권도 각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증권범죄는 금융감독원에서, 뭐 조세범죄는 국세청에서. 네.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서로의 비행 부정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네. 뭐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수사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 그리고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거, 이걸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필요할 때 한 번 더 연락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 출신이죠.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